예, 차를 제가 SUV를 타고 다녔는데 그거를 끌고 골목에 들어갔는데 골목 차들 한국 골목에 차를 많이 세워두는데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고 그 앞에 차들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 좁은 골목을 백으로 나오는데 초집중해가지고 양 사이드 미러를 나중에 빠져나올 때 사이드 미러를 다 접지 않으면 끌고면서 나올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다른 차들도 안 끌고 잘 나왔는데 그의 진땀을 빼고는 출장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차 가지고 다니시면 조심하세요. 주차하는 거. 네, 저희 엄마 속눈썹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거 하고 갔을 그거를 시술을 끝나고 나니까 가랑이가 막 스트레칭한 느낌 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에서 다리찢기 하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요. 양반 다리도 해봤다가 다리를 폈다가 이러면서 제가 잠깐 5분만 좀 쉬었 그 이후에 한 번 더 느꼈죠. 왜 다리가 배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식탁은 다리가 들어가니까 100%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식탁을 이용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한번 출장을 가보고 좀 힘든 걸 느끼고, 아, 내가 여기 살롱에서 일하는 게 정말 정말 편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고객님이 더 유치해서 여기로 오도록 만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래 연장하신 분이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오늘 갑자기 얘기하려고 했던 게 나 초보자라면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소개로 오면은 대부분 반응이 좋잖아요. 피키한 손님도 아니고 이후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내가 완전 초보 시절에는 아마 얘기 안 하고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분 왔는데 친구는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제가 그랬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항상 약간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가면서 세뇌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주 오는 단골 고객이라든지 몇 번 내가 막 맹신하는 좋은 고객이 있잖아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나가서 막 자랑을 하거나 친구가 너 속눈썹 이쁘다. 어디서 했어? 그러면은 막 자랑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타입이 보통 보면은 속눈썹이 길고 두껍고 개수도 많은 보통 두께가 0.1에서 0.15 정도라고 보면 0.15 정도 리얼래시 굵기 정도면은 되게 건강한 정도잖아요. 연장을 했을 때 그 속눈썹이랑 같이 겹쳐서 보여가지고 보통 연장 클래식으로 들어가는 기본 연장을 하시는 분들 한국에 어떤 메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뉴 기본 메뉴 제일 낮은 단계를 하는 분들도 그걸 하고 나서 되게 진해 보이는 경우 그 본인이 했을 때보다 본인이 다른 데서 받았을 때보다 그리고 되게 진해 보이거나 그 친구는 그걸 보고 예쁘다 했던 친구는 어떤 속눈썹이냐면 얇은 속눈썹을 가진 친구들이죠. 얇고 그 친구보다 얇은 속눈썹을 가졌는데 봤을 때 나도 이 가격을 주고 했을 때 이 결과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컨택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언니 제 친구가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어떤 초보자분들은 거의 같은 컬이랑 길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것도 나중에 체크를 해야겠죠. 할 수 있는 속눈썹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괜찮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아시아 분들이 속눈썹이 비슷하잖아요. 좀 다 너무 얇은 분. 간혹 가다가 그 어머니라던가 이모가 딸이나 그 조카가 했던 속눈썹이 너무 이뻐서 근데 그분들은 속눈썹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슷한 모양을 원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 들면 나중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봤을 때 안 이쁘거든요. 그보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그 손님이 왔을 때도 내가 딱 누워있을 때 그분 속눈썹이 굉장히 튼튼하고 길어요. 그러면은 수업에 기본적으로 메뉴에 제가 또 몇 가닥이 이 기본 클래식에 몇 가닥이 들어간다 나는 이라고 항상 정해두는 이유도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종류에 들어가는 개수가 예를 들어서 75모라던가 80모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메뉴는 몇 모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 메뉴 들어가면 이 정도의 모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지금 본인이 가진 속눈썹이 굉장히 튼튼하고 길기 때문에
친구 중에 지금 본인 같은 속눈썹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본인 속눈썹이 두껍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보여서 훨씬 더 많아요. 한 100, 한 120모라던가 그 정도로 연장한 것처럼 훨씬 진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가서 친구가 보고 너무 이쁘다, 굉장히 진하다 라고 그러면 본인 속눈썹이 원래 진하기 때문에 다른 샵에서 받아서 애들이 좀 연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달라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메뉴를 할 경우에는 더 진해 보이겠죠 라는 얘기도 가끔씩 해줘요. 내 속눈썹이 굉장히 건강하니까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돌아가는데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보고 너 눈썹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어? 그러면 어디서 했어? 이런 다음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까먹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개를 받고 와서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친구가 돌아갔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친구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 있죠. 야, 갔는데, 근데 나는 너랑 다르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기억이 나니까, 그 사람 심리가, 내가 뭔가 알면은 가르치려 하는 성향도 있고,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가 그런 얘기 했었지?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건 언니가 그럴 거야. 내 속눈썹은 되게 튼튼하거든. 그래서 봤을 때 더 진해 보일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니가 얘기했던 거를 또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맥센스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보니까 컴플레인 중에 박윤아 님이네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문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손님 중 시술 후 눈에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보셨나요? 평소 안경 착용하시고 시술 후부터 그날 밤까지 초점이 안 맞다 하셔서 일단 제가 제거해드리고 경과를 보자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응이 어렵네요. 비슷한 거를 한번 들어본 경우도 있어요. 연장을 저한테 계속 받으시던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약간 눈이 뿌옇게 보이는, 어제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오셨던 분이니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눈이 좀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지냐 그냥 지내다가 속눈썹이 좀 떨어지니까 리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보니까 그분이 다시 그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날인지 얘기 다시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하시고 초점과 뭔 상관인지. 그쵸. 초점과 뭔 상관이,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아니고 의사 병원에 가서도 디테일한 정밀 검사를 해야겠죠. 그것만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 얘기만 듣고. 초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또 없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처방과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일단 지켜보자 다음날까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날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오세요, 저희가 제거를 해드릴게요. 정확히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본 적,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적이 없고, 고객님이 지금까지 초점이 안 맞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게 많이 불편하고 눈썹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안과 가서 한번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안과든, 뭐, 약사도 모르죠. 안과 의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시술을 초점이 안 맞다 하셔서 난감했네요. 다음날 제거해드린다고 하니 괜찮아지셨다고 해결은 됐습니다. 시술에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 답이 없고,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 우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는 분은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시술자의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기생하잖아. 눈꺼풀에도. 위생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눈이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위생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해서 지금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아나요? 병원을 갔는데 아 여기 위생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뭐 눈꺼풀에 피지가 일어나면서 지금 뭐 안 좋다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인터넷을 막 검색하셔가지고 막 여기 찾아보고 막 초점이 안 맞아요. 속눈썹 연장 여러 가지 검색하다가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어떻게 검색하다가 보고 아 여기라도 물어보자. 조금 오래 연장하신 분이라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분도 막 댓글 단 게 그런 마음이 공감이 돼서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날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그 답변을 좀 달아드려야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바로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음날 괜찮아지셨다고 하네요 라고 그러길래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머리가 지금 워밍업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얘기할게요. 그때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켈리 회장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와 진짜 제가 끝나고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돋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500명인가 하는 그 세미나를 돈을 주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참석했던 500명을 인스타그램 초대를 했는데 나도 초대가 된 거예요. 같이. 근데 켈리 회장님 얼굴이 막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길래 뭐야 근데 라이브인 거예요. 근데 그 막 보여주면서 자기 개인 보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트 위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말이 좀 끊기는데 아마 바다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막 딸 불러가지고 인사해 이러면서 막 뭔가 그때 가입했던 분들 뭐 그런 이벤트 애프터 나중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 10분 뒤에 끊어진 거예요. 다들 막 아쉬워가지고 막 들어왔다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를 나눴어요. 놀래서 제가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할 때 켈리 회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소름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켈리 회장님이 제 글을 읽어주신 거예요. 로맨틱 아이스 넷 이러면서 막 읽어주시는지 막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오, 감동인데요? 나의 방송 오늘 갑자기 느껴진 느낌이 원데이 속눈썹 토크 세미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미나 같은 방송으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해요.